네, 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유가 최고 가격제, 즉 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급등하는 유가 때문인데요. 박창욱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며 고강도 가격 단속에 나서자 정유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주 내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고강도 단속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정유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내부적으로 공장 가동률 하향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공급가 연동과 손실 보전, 정부 비축유 방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여선욱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트럼프가 이 이란전 마무리하겠다, 뭐 이제 끝난다 곧,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일단 코스피도 오름세를 보였었고, 유가가 진정세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높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 내에 유가 최고 가격제, 이게 석유 사업법에 근거로 한 것이죠. 이 유가 최고 가격제가 뭔지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정부는 비상시 비상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로 기본 기저로 해서 관련 법들을 이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 및 대체 연료법 23조에 의하면 유가가 이제 등락할 때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국가가 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관련 법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좀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1997년에 유가 자유화 그 논의가 있은 다음에 30년 만에 이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검토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평시가 아니고 전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수단을 써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정유사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유가에 대한 국제 시세가 있고 일정 마진이 보장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마진 보장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을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 기업의 희생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를 잡아서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걸 막기 위한 법적 검토와 시행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이제 정유업계 희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 시장 가격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 분들이 뭐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런 주장은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금 같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서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부동산만 보더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도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 다 갱신할 때마다 5%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이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어쨌든 가격이나 거래까지도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이 뛸 때 뭐 상한제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유류세를 인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럴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피해를 보는 여러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에너지 상한제를 도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 외국 사례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는 정유업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나 뭐 LNG 가스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전쟁 이전에 본인들은 매입한 것인데 가격을 전쟁 후에 가격이 뛴 가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의 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횡재세를 걷자 이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텍스를 따로 매기자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지금 이 가격 담합, 이 폭리 같은 경우에도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최고 가격제뿐만 아니라 저는 횡재세까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업계가 이 난리통에 본인들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지금 비싼 가격에 산 석유를 다시 국민 소비자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정유 가격은 사실 2주 후에나 반영이 되는데 우리 국내 이 정유 가격은 사실 전쟁 소식이 전해진 그 다음 날부터 100원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손실보다는 오히려 횡재세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민간 비축유를 합하면 국내 비축유가 한 200여일 정도밖에 없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미국 이란 전쟁 그 전에 마무리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대란이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런 208일 뭐 비축유 이게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이요? 전략. 아 전략.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최고 가격제나 뭐 유류세라든가 재정카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뭐 비축유 가지고만 208일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악의 상황, 정말 미 이란 전쟁이 좀 더 갔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유류세 탱크를 열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재정이라던가 아니면 세제 관련 세제 탱크를 먼저 열어서 국민들한테 이 전쟁 상황에서의 충격, 민생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다각적인 카드와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208일분이면 한 7개월, 6개월 되겠구나 싶은데 사실 이거는 최소 사용량 기준이래요. 어떻게 보면 한 2개월 정도 남았다. 얼마 남지 않은 뭐 이건 이 비축유의 양인데 이게 이제 비축유 방출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어떤 이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거는 재정 부담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경제부총리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하는 것과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비상 상황을 잘 대비하고 있다. 비축유도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유류세 뭐 인하도 쓸 수 있고 횡재세도 검토할 수 있고 최고 가격 상한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그 국내 이 기름값 추이를 보면은 일본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유업계도 똑같이 중동에서 많이 이제 원유랑 LNG 가스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이 더 빨리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나라 정유업계들이 상당 부분 가격을 너무 빨리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유업계든 아니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름을 많이 쓰는 데서 그러니까 사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빨리 수급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빨리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재기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이제 가격이 오르겠구나 하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 사인을 주면은 이 사재기를 안 하기 안 때문에 하겠죠. 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적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경제부총리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예. 그 주유소에 가가지고 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현장 점검에서 뭘 했냐면은 제가 이제 부총리가 주유소 가서 현장 점검을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정량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2리터를 샀는데 실제 2리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이 예. 기계로 이제 예, 나오니까 예. 그 기계가 정확한지 이렇게 정부가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으니 국민들과 뭐 그 기업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석유를 쓰는 기업들 이런 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되고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쟁통을 틈타서 갑자기 이제 그 뭐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접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일단 첫 번째 안으로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효과 우선은 시장에 좀 경고를 하고 서민한테 안도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 반영하려면 2주가 걸리는데 네. 바로 다음 날 가격이 맞아요. 올려보니까 그 기업의 엄청난 폭리 그런 횡포에 대해서 너 그러지 마. 너 지금 선 넘었어. 나 보고 있다. ICU 이렇게 내가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선 넘지 말라는 전 시장에 대한 그 정유업계에 대한 명백한 경고를 주고 그렇게 어떠한 우리가 상한선이 무작정 계속 가격이 오른다 하면은 그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근데 최고 올라도 이 정도만 오릅니다라고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면 서민들 스스로 마음이나 그런 경제 자체의 안정감, 그런 예측 가능성이 결국엔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경고, 서민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서 저는 역할을 할 거다. 다만 하나 유의점은 그 가격을 그 최고 가격 책정을 할 때 너무 높으면 그 서민들이 이게 진짜 우리 민생을 위해서 하는 정책 맞아 체감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고 가격이 너무 낮으면 또 그 시장 왜곡 현상이 있어서 이 두 개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사실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 상황을 정부가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던데 이게 사실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유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길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불리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 이야기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이 다니면은 미군이 보호하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보다 더한 뭐 전쟁에 참여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막을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가격이 단순하게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 발전, 그러니까 모든 가격 그리고 수입 물가 여기에 모든 출발점이 에너지 가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고환율 때 이제 정부가 뭐 하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맞아요. 저유가라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실제로 중요한 건 환율이 아니라 에너지 물가인데 에너지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정부가 이 관리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유가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